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일반외과에 대한 질병을 일반외과 전문의 선생님, 지하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코너로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는 일반외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의료 시스템이 약간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을 했고요. 오늘은 좀 담석증 많이 있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과적인 치료를 하고 내과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외과적인 치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외과 선생님을 모시고 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초반부터 끝까지 이제 케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이제 매니지먼트 그 치료의 차이점이나 행정적인 차이점도 간혹 제가 이제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혹시? 담석증도 많고, 탈장도 많고, 탈장. 그렇죠. 예, 탈장 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담석증은 보통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네. 외래에서 처음 봐서 이렇게 선택적인 수술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응급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느 정도 이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50대 50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응급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증세가 있으셔서 외래 환자를 오셔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응급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의 수술이 조금 더 복잡하죠. 그렇죠. complicated 한 네.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염증도 많고 그게 이제 더 큰 네. 문제가 되고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환자가 응급실로 왔을 테고 그죠? 예.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료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험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음,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을 잘 못 만나서 이제 큰 네. 문제가 생긴 후에 찾아뵙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미리 인터벤션을 했으면 좋았을 것도 있는데 수술 네. 자체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하는 것보다 선택적으로 미리미리 해서 하는 게 훨씬 쉽게 끝나지 않아요? 네, 훨씬 쉬워요. 그렇죠. 훨씬 쉽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셔서 입원하시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시면 병원에 계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outpatient surgery로 이렇게 외래 환자를 오시면은 수술 아침에 하고 그날 집에 가시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시고, 그리고 수술 자체도 이제 후유증이 훨씬 적어요. 안타까운 게 이제 조동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가 크게 되었을 때야 오셔서 수술하시는 분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조금씩 증세가 있을 때 미리 수술하시면 훨씬 더 결과도 좋고 그리고 결국 끝을 생각하면은 비용도 제가 그러니까 입원을 안 해도 되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생활에도 지장이 덜하고 그 모든 부분에 다 좋은데 좀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안타깝죠. 예. 음. 내과에서 이제 건강검진으로 초음파를 하다 보면 이제 거블라러에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찾아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벌써 수술은 생각하기도 싫어하시고 증상이 네, 조금 있어도 진짜 끝까지 안 해야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왜냐하면 맞아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음, 그래서 선생님의
외과적인 측면에서 음. 선생님이 외래에서 이제 뭐 내과에서 어느 정도로 해서 보냈는데 어떤 증상을 보였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얼한 시츄에이션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네. 증상을 호소하고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인가요? 초음파를 통해서 우연히 담석을 발견하는 경우에 증세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고 나서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나서 명치 밑부분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아프시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통증이 등 견갑골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은 수술을 미리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증세가 담석 때문인지 아니면 위염증이나 아니면 위산 역류 때문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산 억제제를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도 증세가 없어지지 않으신다면 담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때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담석으로 인한 증세가 확실한데 병력이 있으셔서 예를 들어서 간이나 심장이나 그런 부분에 수술하기에 약간 리스크가 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증세가 있어도 담석증의 합병증으로 그러니까 발전할 경우가 1년에 한 2,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년, 3년, 4년을 기다리면 이제 퍼센티지가 뭐 10%, 20%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고 심장이나 폐가 약하시고 그래서 수술을 제가 판단했을 때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큰 분들은 수술을 권하지 않고 그 외 웬만큼 이제 건강하신 분들 중에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수술을 하는 거를 권유를 해요. 그래서 약간 어떨 때는 복걸복이라는 음, 시츄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당뇨가 굉장히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음, 아파도 모르고 끝까지 맞아요.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합병증이 날 수도 있지만 또 미리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수술을 너무 또 이제 그렇게 터져가지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이제 힐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거에 맞아요.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는 이제 뭐 내과적인 문제긴 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힐링하는 거는 이제 외과 선생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건 내과와 외과가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들 맞아요. 당뇨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도 피검사도 이제 외과 선생님도 보게 되는 거고, 그죠? 또 어떤 이유로든지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도 뭐 프레니손이나 그런 걸 드시는 분들도 일단 통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나 그리고 힐링에 인해서 그게 상처가 아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당뇨를 가지신 분처럼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제가 수술을 권장하는 그 threshold 그 기준치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식사를 하고 배가 아프다는 증상이 가장 이제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특히 기름진 음식. 예. 또 어떤 경우에는 한 3, 40% 정도는 그냥 밤에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새벽에. 그 자다가 복통 때문에 잠을 깨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나면 수술을 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라기보다 이제 얼마만큼 불편함을 느끼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권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아플까 봐 무서워서 식사를 잘 못 하시겠다. 아니면 어떤 음식은 피하신다라는 그 정도로 이제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권장을 하고, 근데 뭐 한 몇 년 전에 한 번 아팠는데 지금까지 괜찮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한국 분들을 환자분들 보면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복통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배가 더부룩하다 이렇게 하실 때 통증은 없는데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실제로 소화가 안 돼서인지 아니면 담석증 때문인지 위염 때문인지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아내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 뭐 몇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졌다 해서 실제로 소화가 안 돼서 아프셨던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또 담석 때문에 온 증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패턴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문제가 없을 때 선택적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환자는 그럼 수술하는 날 어떤 몇 시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어떤 수술 기간이 몇 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회복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네. 해주세요.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수술 전날 자정 이후로 음식을 드시거나 물이나 아니면 액체를 마시는 게 허락이 안 되고요. 다만 당뇨약 빼고 다른 약들, 당뇨약이나 항응고제 빼고 다른 약들은 아침에 드셔야 하고 그리고 수술 시간보다 두세 시간 정도 전에 병원에 가셔서 등록하시고 이제 절차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9%가 이제 복강경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면 회복실에 한 두세 시간 계시다가 이제 집에 가시는 거죠. 오, 그럼 그날 퇴원이네요? 네, 네. 저는 네, 한두 그쵸. 하루 이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오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네. 담낭염이나 뭐 췌장염이나 뭐 담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며칠 계셔야 해요. 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 염증이 없으신 분들은 수술 끝나고 나서 입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어, 그리고 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네. 병원 가기를 무서워하셔서 네. 수술하는 거 무서워하시는데 수술 전에 다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테스트해서 음성 판정,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환자들만 수술하러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실이나 이런 있는 곳이 입원된 환자들과는 격리되어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오히려 응급실을 나중에 염증이 생겨서 응급실 가시는 것보다 훨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익스포저이 훨씬 낮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수술하고 퇴원을 하면 그 후에 집에 가서는 언제부터 물과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요? 물과 음식은 그날부터 바로 드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담낭 절제술로 인해서 음식을 특별히 바꿔야 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4% 경우에 한 3-4% 되신 환자분들은 담낭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약간 변이 묽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때문에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몸이 이렇게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취도 하셨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물이나 뭐 음료 같은 것도 뭐 원하시는 대로 드실 때, 알코올이나 뭐 그런 거는 피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회복을 하는 사이에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네. 어떤 증상이 있으면 외과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수술 부위의 통증이 원래는 절개를 했으니까 당연히 아픈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진통제를 드리는데
그 부위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그 부위 피부 주변이 빨갛게 이렇게 부어오른다거나 아니면 진물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전화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못 드시고 구토 증상이 있으시고 뭐 열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꼭 전화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수술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담석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른쪽 그러니까 갈비뼈 아래 부분이 많이 아프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통증이 점점 심해지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고요. 외과적인 부분에서 알아봤는데 역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자. 그런 말씀 드렸고, 오늘 지하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 아니에요. 월요일에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반외과나 아니면 외과적인 것들, 환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네. 좀 더 집중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